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월대 보름밤, 손이 고바 터지도록 추운 겨울 논바닥을 뛰어다니며 불깡통을 돌리던 그 시절을, 밤하늘을 붉게 수놓던 그 화려한 불꽃을 지금 여러분을 바로 그 시절의 달래마을로 초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시절의 가슴 뭉클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74년 한겨울, 정월 대보름을 한 달 앞둔 음력 정월 초순이었습니다. 달래마을은 전라도 어느 산골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20남짓 초가집들이 낮은 야산을 등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실개천이 졸졸 흘렀고 그 너머로 드넓은 논배미들이 겨울 찬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채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논두렁마다 지난 가을 추수하고 남긴 볏짚단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고 그 볏짚단 더미들은 마치 달래마을 아이들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논밭 여기저기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만득신의 집은 마을 가운데에서도 조금 외진 곳, 야산 기슭에 바짝 붙어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해마다 장마가 지면 초가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방 안에 양재기를 받쳐 놓아야 했고, 겨울이면 외풍이 어찌나 심한지 아랫목에 군부를 때도 윗목은 냉기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벽은 황토 흙벽인데 군데군데 갈라진 틈새로 찬바람이 술술 들어왔고, 창호지 문은 해마다 새로 발라도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뚫어놓은 구멍이 숭숭 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버지 김만득 씨와 어머니 안춘심 씨, 그리고 13살 큰아들 철호와 11살 철수, 그리고 8살 막내딸 옥분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만득 씨는 남의 논밭을 소작으로 붙이며 근근히 살아가는 소작농이었는데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서글서글한 인상 좋은 사람이었지만 워낙 살림이 쪼들리다 보니 늘 시름이 가득한 얼굴로 지내셨습니다. 어머니 춘심 씨는 작은 체구에 야무진 손을 가진 분으로 새벽부터 밤늦도록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하셨지요. 그 집 둘째 아들 김철수,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철수는 11살 치고는 몸집이 자그마한 편이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망울이 유달리 크고 맑았으며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게 영락없는 개구쟁이 상이었지요. 늘 무릎이 해진 검정 고무신에 코가 질질 흘러내려도 아랑곳 않고 온 동네를 쏘다니며 길동이, 영철이, 만수와 함께 못하는 장난이 없는 달래마을의 내로라 하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음력으로 정월도체 되기 전부터 달래마을 앞 실개천이 꽁꽁 얼어붙었고 아침마다 처마 끝에는 어른 팔뚝만 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꽁꽁 언 실개천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야산 비탈에서 비료 포대를 깔고 눈썰매를 타며 해질녘까지 뛰어놀았지요. 그런데 그 무렵 달래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월대 보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하나둘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월대 보름하면 바로 쥐불놀이였습니다. 철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정월대 보름에 길동이가 돌리던 깡통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던 그 장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올해는 자기도 반드시 그 누구보다 크고 멋진 깡통을 만들어 가장 화려한 불꽃을 피워 올리리라 마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밥상머리에서 꽁보리밥을 한술 뜨다 말고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니 우리 집에 분유통 없어라오? 앉아 군부를 떼던 참이었는데 부직갱이를 든 손이 허공에서 잠깐 머뭇거렸지요. 그 으름이 새까맣게 앉은 아궁이 속에서 장작이 탁탁 튀는 소리가 났고 그 붉은 불빛이 어머니의 여인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분유통? 그건 갑자기 왜?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어머니의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여전히 자식을 향한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니, 정월대보름에 쥐불놀이 허려고라오. 분유통에 못으로 구멍 뚫어갖고 깡통 맹글면 되는디 우리 집에 분유통이 있는가 혀서라오. 철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춘심 씨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철수야. 분유통이 어디 있겠냐? 우리 집에 분유가 어딨다고. 옥분이 나을 때도 분유 한 통 못 사줬는디 분유통이 있을 리가 있냐? 네가 뭔 부잣집 자식인 줄 아냐? 어머니의 말에 철수는 금세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달래마을에서 국산 분유를 사 먹을 수 있는 집은 이장님 댁이나 면사무소 직원 댁 정도였습니다. 만득신의 형편에 분유통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그때 형 철호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야 임마, 분유통이 없으면 다른 깡통 쓰면 되제. 꼭 분유통이어야 허냐? 고추장 깡통이든 뭐든 구멍만 뚫으면 되는 거 아니요? 아, 형은 몰라서 그러는 거요. 분유통이 제일 좋단께. 딱 크기도 맞고 쇠도 두껍고 구멍 뚫기도 쉽고 길동이도 작년에 분유통으로 맹글었는디 불이 얼마나 크게 일었는지 몰라. 동네 애들이 다 부러워했단께. 철수가 볼멘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철호는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속으로는 그 심정을 모르지 않았을 테지요. 그날 밤 철수는 이불 속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옥분이가 새근새근 숨을 고르며 자고 있었고 형 철호도 벌써 코를 골고 있었지만 철수만은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이불 끝에서 발가락이 시려왔지만 철수는 그것도 모르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분유통을 구한다냐? 이튿날 아침 철수는 학교에 가기도 전에 마을 어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분유통을 버려두지 않았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달래마을 골목길에는 개똥과 지푸라기만 뒹굴 뿐 분유통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철수는 교실 문을 열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 길동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길동이는 철수보다 키가 반뼘은 더 컸고 얼굴에 주근깨가 잔뜩 박혀 있었으며 달래마을에서 쥐불놀이 깡통 만들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실력자였습니다. 길동아, 너 혹시 분유통 하나 더 있냐? 나 좀 빌려줄 수 없냐? 철수가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길동이는 자기 책상에 앉아 국어책을 펴놓고 있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분유통? 야,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작년에 우리 엄니가 어디서 어렵게 구해온 거거든. 우리 집도 부자가 아닌디 분유통이 어디 있겠냐? 근디 너는 왜 분유통을 못 구했냐? 진작에 알아봤어야지. 나도 알고 있었는디 우리 집에 있을 줄 알았지. 근디 없다고 허시니께. 철수가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길동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야, 그러면 이장님 댁에 가서 물어봐라. 거기는 애기가 있으니께 분유통이 있을 수도 있잖여. 아니면 영철이한테 물어봐봐. 걔네 누나가 작년에 애기 낳았다고 했으니께 혹시 모르지.
그때 마침 교실 문이 벌컥 열리며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분으로 목소리가 우렁차고 눈빛이 날카로워 달래마을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속이 깊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었지요. 자, 앉아라. 오늘 산수 시험 볼 터. 다들 준비했지? 선생님의 말에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철수도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분유통 생각뿐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연필을 쥐었지만 눈앞의 숫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교길에 철수는 영철이와 만수를 붙잡고 분유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철이는 달래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여주고 나서야 학교에 오는 아이였지요. 그 부지런함 덕에 달래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영철이 저 녀석은 크면 사람 되겠다는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영철아, 너네 누나 애기 분유통 혹시 있냐? 나 하나만 줄 수 없냐? 철수의 물음에 영철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거요. 근데 그걸 내가 맘대로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누나한테 물어봐야 쓰겄는디 일단 오늘 저녁에 물어보고 내일 알려줄게. 아이고, 영철아. 진짜로?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나중에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진짜로. 철수가 영철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만수가 픽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철수야,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네가 가진 게 뭐 있냐고. 아, 임마.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은 있잖여. 그리고 내가 고구마 캐는 거는 동네에서 제일 잘하잖여. 나중에 고구마 캘 때 도와줄게. 새 아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논두렁길을 걸었습니다. 겨울 해가 짧아 벌써 니엇니엇 지기 시작했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논배미 위로 찬바람이 휙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바람이 차가워도 아랑곳 않고 제잘제잘 이야기꽃을 피우며 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철이가 학교에 오자마자 철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철수야, 됐다? 누나가 줘도 된다고 했어. 근디 깨끗이 씻어서 가져가라고 했어. 분유 냄새 없애고. 진짜로? 영철아, 진짜로?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너 진짜 최고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옆에서 보던 길동이와 만수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철수는 수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분유통으로 멋진 깡통을 만들 생각뿐이었지요. 학교가 파하자마자 철수는 영철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철이네 누나는 22살의 새댁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있다가 철수를 보더니 방긋 웃으며 분유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남양분유라고 써진 반질반질한 깡통이었습니다. 철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았던지 영철이 누나가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꼬맹아. 그거 그렇게 귀한 거 아니요. 그냥 빈통인디 뭘 그렇게 보냐? 아닙니다, 형수님. 저한테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랍니다요. 철수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모습에 영철이 누나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철수의 깡통 만들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만득 씨의 연장통에서 몰래 꺼내온 굵은 못 하나와 망치. 철수는 마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분유통을 뒤집어 놓고 못으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로 못을 탁 내리치면 깡통 바닥에 작은 구멍이 하나씩
뚫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가 겨울 저녁 달래마을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야, 뭐 하는 거요? 골목을 지나던 구칠복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구칠복 할아버지는 달래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어르신으로 허리가 꼬부라져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지만 눈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초롱초롱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쥐불놀이 깡통 맹글고 있습니다요. 오호라, 쥐불놀이 깡통? 이제 그걸 맹글 때가 됐구나. 허허, 근디 구멍을 그렇게 뚫으면 쓰나. 너무 크게 뚫으면 불이 금방 꺼져버린단께. 조그맣게 촘촘히 뚫어야 바람이 들어가서 불이 잘 붙고 돌리는 때 불꽃이 화악 피어나는 거야. 알겠냐? 할아버지의 말에 철수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요? 허허, 내가 몇 살인 줄 아냐? 나도 네 나이 때 쥐불놀이 하고 놀았다. 그때는 분유통이 어딨었겠냐? 대나무 통에다 구멍 뚫어서 했지. 허허.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웃음을 터뜨렸고 철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겨울 골목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구칠복 할아버지의 말대로 철수는 못의 크기를 바꾸어 더 촘촘하게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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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분유통 옆면에도 바닥에도 빙 둘러가며 구멍을 뚫었습니다. 손가락이 곱아 터질 만큼 추웠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끝이 빨갛게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길동이와 만수, 영철이가 몰려왔습니다. 철수야, 어디까지 했냐? 나 좀 보여봐라. 길동이가 철수의 손에서 분유통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구멍이 빼곡하게 뚫린 분유통을 들여다보던 길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야, 이거 잘 됐는데? 구멍 크기도 딱 맞고 간격도 잘 맞고. 근디 철사는 어떻게 할 거요? 줄을 달아야 돌릴 수 있잖여. 아, 그거는 아버지 연장통에 철사가 있던디 그걸 쓰려고. 그러면 됐다. 야, 이번 쥐불놀이에 우리 편이랑 저쪽 편이랑 나눠서 누가 불꽃을 더 높이 올리나 시합하자. 어떠냐? 길동이의 말에 영철이와 만수가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좋다. 우리 편은 나, 길동이, 철수, 만수 이렇게 하고 저쪽은 칠성이, 덕구, 팔봉이, 봉팔이 이렇게 허자. 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여? 철수 깡통이 제일 잘 맹그러졌으니께. 만수가 웃으며 말하자 철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배고픔도, 찬바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저녁 마당에 나와 깡통에 달 철사를 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연장통에서 몰래 꺼내온 철사를 깡통 위쪽에 두 군데 구멍을 뚫어 꼬불꼬불하게 꿰어 넣고 손잡이처럼 길게 늘어뜨린 다음 끝에 나무 막대를 달았습니다. 나무 막대는 돌릴 때 손이 뜨겁지 않도록 헝겊을 감아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춘심 씨는 부엌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식는다. 예, 엄니. 이것만 마저 하고요. 이것만 하다가 밥 다 식었다. 얼른 들어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철수는 깡통을 마당 한켠에 소중하게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밥은 꽁보리밥에 된장찌개와 깍두기였습니다. 반찬이래봐야 그게 전부였지만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밥상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뜻밖의 소식이 달래마을에 퍼졌습니다. 이장님 조판석 씨가 마을 어기 당산나무 아래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쥐불놀이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쓰겄습니다. 요즘 날이 얼마나 건조한지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번진단께요. 작년에 옆 마을에서 쥐불놀이 하다가 논두렁 태운 거 다들 알제? 올해는 절대로 논밭 근처에서는 하지 말고 반드시 마을 앞 빈터에서만 해야 쓰겄어요. 알겠습니까?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끼어서 듣고 있던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철수의 머릿속 한편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수북이 쌓인 볏짚단들. 그 볏짚단 사이에서 깡통을 돌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불꽃이 볏짚에 튀어도 금방 밟아 끄면 되는 거 아닌가. 어른들은 너무 겁이 많아. 별일 있겠어. 11살 철수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커다란 사건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 전날 밤이었습니다. 달래마을은 온통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내일 쥐불놀이를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골목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밤늦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수도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포기하고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형 철호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고 아랫목에서는 옥분이가 엄마 품에 파고들어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득씨는 벌써 몇 날째 옆 마을 농사일을 거들어주러 가셔서 집에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 춘심씨만 혼자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는데 그 호롱불빛이 어머니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엄니, 아직 안 자요? 철수가 이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 바지 무릎 좀 기워야 쓰겄다. 네 바지 무릎 다 해진 거 봤냐? 내일 쥐불놀이 하고 나서 또 흙탕물에 뒹굴면 어쩌려고. 어머니가 바늘에 실을 꿰며 대답했습니다. 그 가느다란 손가락이 호롱불빛에 비쳐 가늘고 여위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니는 언제 자요? 다 하고 자제. 어서 자거라. 내일 일찍 일어나야 쥐불놀이 하러 가지 않냐. 예. 철수는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그 소리를 들으며 철수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월 대보름날이었습니다. 달래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집집마다 오곡밥을 짓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고 어머니들은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철순의 집에서도 어머니 춘심씨가 새벽같이 일어나 오곡밥을 지었는데 쌀이 귀하다 보니 사실은 보리와 수수, 콩이 대부분이고 쌀은 한 줌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은 오곡밥이었지만 그래도 그 냄새만큼은 구수하고 풍성했습니다. 철수야, 일어나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오니 어머니가 호두 2알과 땅콩 한 줌을 작은 종지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깨물어라. 올 한해 부스럼 없이 건강하게 지내게. 호두다. 엄니, 호두 어디서 났어요? 마점내 할머니가 작년에 따다 두셨던 거 조금 얻어왔다. 어서 깨물어라. 철수는 호두를 입에 넣고 어금니로 꽉 깨물었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호두 껍데기가 부서지며 고소한 호두 속살이 혀에 닿았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고소하고 달큰하던지 철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맛볼까 말까 한 귀한 맛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달래마을 아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낮부터 깡통을 들고 다니며 미리 연습을 해보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논두렁에 미리 나가 볏짚단이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나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길동이, 영철이, 만수와 함께 마을 앞 빈터에 모였습니다. 야, 오늘 우리 편이랑 칠성이 편이랑 시합하기로 했지? 잊지 않았지? 길동이가 깡통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영철이와 만수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디 칠성이 깡통 봤냐? 걔도 분유통으로 맹글었던디 구멍을 어찌나 크게 뚫었던지 불이 제대로 붙겄냐 모르겠다. 만수가 킥킥거리며 말하자 길동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러니께 우리가 이기는 거요. 철수 깡통이 제일 잘 맹글어졌으니께. 철수는 자기 깡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촘촘하게 뚫린 구멍들, 튼튼하게 달린 철사줄, 손잡이에 감긴 헝겊, 몇 날 며칠 공들여 만든 그 깡통이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하던지 철수는 입가에 절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늦게 달래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들도 나왔고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기 빈터에서 쥐불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깡통 안에 관솔가지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관솔은 송진이 잔뜩 뺀 소나무 옹이 부분으로 불이 잘 붙고 오래 타는 데다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철수는 관솔가지를 꺾어 깡통 안에 차곡차곡 담으면서 손끝에 송진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불 붙여라. 불 붙여. 누군가 소리쳤고 여기저기서 성냥을 그어 관솔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만 피어오르더니 이내 붉은 불꽃이 관솔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깡통 구멍 사이로 불꽃이 반짝반짝 새어나왔습니다. 돌려라, 돌려. 길동이가 먼저 깡통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쌩쌩 바람을 가르며 돌아가는 깡통에서 불꽃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불꽃의 원이 그려지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 불꽃 반지가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와! 아이들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철수도 깡통을 들어올려 힘껏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점점 빠르게. 쌩쌩쌩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원을 그렸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불꽃의 원이 커질수록 철수의 가슴도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철수야, 잘한다. 더 빠르게. 영철이가 소리쳤고 만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칠성이 편에서도 깡통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역시 만수의 말대로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 있어서인지 불꽃이 들쭉날쭉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길동이가 외쳤고 철수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칠성이가 씩씩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꽃의 크기와 모양이 확연히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빈터에서 신나게 깡통을 돌리던 아이들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는 재미없다. 논바닥으로 가자. 논바닥에서 하면 훨씬 재밌잖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달래마을에서도 특히 겁이 없고 무모한 것으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논바닥? 거기는 이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여. 성철이가 머뭇거렸지만 덕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게 뭔 상관이여. 논바닥에 볏짚단이 있으면 더 신나잖여. 거기서 하면 불꽃이 엄청나게 피어오른다고.
작년에 옆 마을 애들이 거기서 했다고 하던디.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철수도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말대로 논바닥에 쌓인 볏짚단 사이에서 깡통을 돌리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자 그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야, 철수야. 너는 어떻게 할 거요? 길동이가 철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쏠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아이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그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가자. 철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의 철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우르르 마을 앞 논바닥으로 몰려갔습니다. 달래마을 앞 논배미에는 가을 추수 때 베어놓은 볏짚단이 군데군데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발을 디딜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고 하늘에는 벌써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논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볏짚단 있는 데서 하자. 거기가 제일 넓잖여. 덕구가 제일 큰 볏짚단 더미를 가리키며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볏짚단 더미 주변은 널찍하게 트여 있어서 깡통을 돌리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자, 돌려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아이들이 일제히 깡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쌩쌩쌩.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불꽃의 원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름달 아래에서 빙빙 돌아가는 불꽃의 원들은 정말이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영희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고 미자와 순자도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철수도 온 힘을 다해 깡통을 돌렸습니다. 팔이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꽃의 원이 점점 커지고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팔봉이가 깡통을 너무 세게 돌리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앗! 불이 붙은 채로 날아간 깡통이 허공을 가르며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떨어진 곳은 하필이면 바로 옆에 수북이 쌓인 볏짚단 덤이었습니다. 퍼! 깡통이 볏짚단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2, 3초가 지났을까? 볏짚단 아래쪽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 붙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금방 꺼질 것 같은 아주 작은 불꽃. 그런데 달래마을 앞 논바닥은 그날 바람이 유독 심했습니다. 겨울 삭풍이 논배미를 가로질러 불어오더니 그 작은 불꽃을 순식간에 키워버렸습니다. 꺼라, 빨리 꺼. 아이들이 발로 밟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볏짚은 순식간에 불길을 먹고 타올랐습니다. 바싹 마른 겨울 볏짚이 불을 만나자 폭발하듯 타기 시작했고 불길은 삽시간에 옆에 볏짚단으로 번졌습니다. 또 그 다음 볏짚단으로, 또 다음 볏짚단으로. 도미노처럼 불길이 번져나가는 속도는 아이들이 발로 밟아 끄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어떡혀. 큰일 났다. 영철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걷저고리를 벗어 불길을 두드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어른들 불러라. 빨리. 길동이가 소리치며 마을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 하나둘 마을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불길이 붉게 타오르며 논바닥의 볏짚단을 차례차례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깡통이 철수의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깡통이었지만 그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굳어버려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멀리서 길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쪽에서 어른들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논두렁을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철수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논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 올라왔지만 철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됐을까? 어른들이 달려와 삽과 물통으로 불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양덕세 어르신이 삽으로 흙을 퍼불길 위에 던졌고 이장님 조판석 씨가 목청껏 소리치며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허봉달 할아버지는 노구를 이끌고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고 마점내 할머니와 엄길의 할머니도 알치마 자락을 걷어올리며 달려왔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불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달래마을 앞 논배미의 볏짚단 수십 단이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논바닥에는 검게 그을린 볏짚 더미가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이장님 조판석 씨는 논바닥 한가운데 서서 까맣게 타버린 볏짚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논두렁 옆에 주저앉아 있는 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장님의 눈빛이 어떠했는지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노여움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깊은 한숨도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쥐불놀이를 했냐? 이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논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꽁꽁 언 논바닥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예, 겨우 한 글자. 그게 철수가 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철수에게는 어떤 매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양덕세 어르신이 삽을 짚고 서서 혀를 끌끌 찾고 허봉달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인. 어머니 안춘심 씨였습니다. 어머니는 논두렁을 달려오면서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어딨냐? 아이고 어디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철수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철수는 논바닥에 엎어져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춘심 씨가 아들 곁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싸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다친 데 없냐? 어디 안 다쳤어? 불에 대지 않았어? 아이고 이 녀석아, 이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디 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했냐? 아이고 이 녀석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야단을 치는 건지 다독이는 건지 모를 그 목소리가 아들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춘심 씨, 다행히 불은 잡았소. 근디 논뱀이 볏짚단이 많이 탔소. 저 볏짚은 바깥의 논에서 나온 건데 봄에 거름으로 써야 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렸으니 아이들이 한 짓이라 어쩌겠소마는
그래도 책임 문제가 생기겠소. 춘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볏집단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봄 농사를 위해 아껴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타버렸다는 것은 박신의 봄 농사에 적잖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박씨 어르신한테는 제가 직접 찾아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춘심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자신 때문에 어머니의 어깨가 저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이 어린 철수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왔지만 철수는 밥그릇 앞에 앉아 숟가락만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 철호도 그날만큼은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만 아무것도 모르고 오곡밥을 맛있다며 냠냠 먹었습니다. 어머니 춘심 씨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다가 혹시 어머니가 우시는 건 아닌가 싶어 살며시 부엌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습니다.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볏집단이 타오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논바닥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장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박씨 어르신의 볏집단이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그런 먹먹함이 가슴 한가운데를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11살 철수는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철수는 눈이 빨갛게 부은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이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철수는 살며시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어머니 춘심 씨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군부를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저거 뭐예요? 철수가 잠기운이 남아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춘심 씨는 아들을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보자기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쌀 몇 대 고구마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씨 어르신 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아침 일찍 찾아뵙고 사과를 드려야 쓰겄다 싶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 있는지를 철수는 알았습니다. 보리쌀 몇 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어머니가 새벽부터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를. 엄니,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춘심 씨는 아들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모자는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달래마을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고 철수는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발밑에서는 꽁꽁 언 땅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박씨 어르신 댁 대문 앞에 서서 어머니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며 철수는 평생 잊지 못할 다짐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박씨 어르신 댁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박씨 어르신 본인이 아니라 그 댁 며느리였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머리를 제대로 빗지도 못한 채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며느리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춘심 씨 모자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춘심 씨. 이 이른 새벽에 웬일이어요?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찾아와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요. 어제 저희 아이가 논배미에서 쥐불놀이를 하다가 볏짚단을 태웠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께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요. 변변치 않습니다만 이것이나마 가지고 왔습니다. 춘심 씨가 고개를 숙이며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도 어머니 옆에서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박씨 어르신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이른이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고 평생 농사를 지어온 손이 울퉁불퉁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춘심 씨 모자를 바라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춘심 씨, 이 이른 새벽에 찾아왔구만. 어서 들어오소.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못을 했는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춘심 씨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서 철수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철수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고 먼 곳에서 수탉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춘심 씨, 고개 드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춘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에는 노여움보다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소. 논뱀이 나가서 타버린 볏짚단 보니께 속이 상하기도 했고 근디 있잖소, 춘심 씨. 내가 이 달래마을에서 몇십 년을 살았소. 그 세월 동안 정월대보름이 몇 번이나 지났겠소. 우리 어릴 때도 쥐불놀이 하다가 볏짚단 태운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소. 나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으니께. 어르신의 말에 춘심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살짝 들어 어르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볏짚단이야 타버렸지만 사람이 다친 건 아니잖소. 그게 어딥니까? 근디 있잖소. 내가 화가 난 건 볏짚단 때문이 아니오. 이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디 아이들이 그 말을 안 들은 것, 그게 문제요. 어른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오. 어르신의 시선이 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그 시선을 받고 등이 오싹해졌습니다. 철수야. 예, 어르신. 고개 들어봐라.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잘못을 했지? 예. 앞으로는 어른 말씀 잘 들을 거제? 예, 어르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철수를 바라보더니 이내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을 뻗어 철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됐다. 이렇게 새벽에 어미랑 같이 찾아와서 사과를 할 줄 아는 녀석이 나쁜 녀석은 아니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라. 알겠냐? 철수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심 씨가 가져온 거 안으로 들여놔라. 그리고 뜨거운 숭늉이라도 한 그릇 드리거라.
이 추운 새벽에 먼 길을 왔는데.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가 감히 어떻게. 됐소, 됐어. 어서 들어오소.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께 사양하지 마소. 어르신의 말에 춘심 씨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철수의 손을 잡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어르신 댁 부엌에서 숭늉 한 그릇이 나왔고 춘심 씨와 철수는 그 뜨거운 숭늉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숭늉을 한 모금 드시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참. 춘심 씨, 내가 미처 말을 못했는디 어제 불 끄고 나서 이장님이 나한테 찾아왔소. 이장님 말이 어차피 그 볏집단들은 논뱀이 정리할 때 치워야 하는 것들이었다고 허더만. 마침 봄가리 전에 태워버릴 것들이었는디 미리 처리가 됐다 생각하면 어쩌면 잘 된 건지도 모른다고 허더구만요. 예, 그게 정말입니까, 하여 어르신? 춘심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렇소. 볏집단이 논뱀 위에 그냥 있으면 봄에 농 갈 때 다 태워야 하는 건디 어차피 태울 것들이었소. 물론 아이들이 어른 말 안 들은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피해가 크게 난 건 아니라는 거요. 이장님도 그렇게 전해달라 했소. 춘심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밤새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꺼번에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며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하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춘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른 말을 듣지 않은 것,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여전히 철수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모자가 박씨 어르신 댁을 나올 때는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마을 뒷산 위로 붉은 여명이 번지고 있었고 논뱀이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춘심 씨는 철수의 손을 꼭 잡은 채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예, 엄니. 다행이다. 그제 어르신이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셔서. 근디 있자녀, 철수야. 엄니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냐? 예, 엄니. 물어보세요. 네가 어젯밤에 이불 속에서 울었지? 엄니 다 알고 있었다. 소리는 안 났어도 이불이 들썩이는 거 엄니가 다 봤다. 근디 철수야, 엄니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 네가 잘못을 하고도 태연하게 잤더라면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여. 잘못을 하고 밤새 울었다는 건 네가 그 잘못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잖여. 안 그려? 어머니의 말에 철수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니, 됐다. 다 됐어. 근디 철수야, 앞으로는 꼭 어른 말씀 들어야 혀. 이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말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여. 어른들이 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허시겄냐? 다 이유가 있는 거요. 알겄냐? 예, 엄니. 알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길동이, 영철이, 만수와 함께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이가 나란히 서서 이장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조판석 씨는
처음에는 근엄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을 보더니 이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 들어봐라. 아이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니들이 어제 잘못을 했지. 어른이 하지 말라고 했는디 한 거잖여. 그게 왜 잘못인지는 알겠지? 예, 이장님. 내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요. 그 경험이 뭔지는 니들이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요. 근데 있잖여. 니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거 보니께 그래도 마음이 바른 녀석들이다 싶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다.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니들 부모님한테 직접 찾아간다. 알겠냐? 예, 이장님.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장님은 픽 웃음을 참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다, 가봐라. 이장님 댁을 나온 내 아이는 마을 어기 당산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당산나무 가지 사이로 비쳐들었고 논배미 위로 하얀 서리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철수야. 어제 박씨 어르신 댁에 어머니랑 같이 갔다고? 그거 진짜냐? 응. 새벽에 같이 갔다. 야, 너네 어머니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영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철수 너도 대단하다. 같이 가겠다고 했잖여. 나 같으면 이불 속에 숨었을 텐데.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있자녀.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어젯밤에 어머니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보자기 싸고 계셨잖여. 보리쌀 몇 대. 그게 우리 집에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희들은 모를 거요. 근데 그걸 들고 나한테 뭐라 한마디도 안 하시고 새벽에 같이 가주셨잖여. 그거 보면서 나 진짜 많이 울었어.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나무 아래에 앉은 내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논배미 위에 따사롭게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참새떼가 날아와 논두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철수야. 길동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우리 다음에 쥐불놀이 할 때는 꼭 이장님이 허라고 하는 데서만 하자. 진짜로. 응. 그러자. 내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소박하고 약속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따뜻한 그 무언가가 그날 저녁 달래마을 나무 아래에서 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어제 쥐불놀이 사건 이야기를 하다가 철수 모자가 새벽에 박씨 어르신 댁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구칠복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그래. 춘심 씨가 새벽에 아들 데리고 직접 찾아갔단 말이요? 그거 참 보통 사람이 아니요. 만득 씨는 없는 살림에 고생이 많지만 춘심 씨가 저렇게 올곧은 있게 저 집 자식들은 반드시 잘 될 거요. 내가 보장여. 허봉달 할아버지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소.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어. 철수 그 녀석 나쁜 녀석이 아니여. 어릴 때 한 번쯤 그런 일 겪어봐야 철이 드는 거지. 양덕쇠 어르신도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쥐불놀이 하다가 논뱀이 태워 먹었소. 그때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 그게 약이 됐소. 그 이후로는 어른 말씀을 함부로 어기지 않게 됐으니께.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당산나무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달래마을 골목을 타고 퍼져나가 어느 집 부엌 창문 틈으로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자 논바닥에서 타오르던 불꽃이 아니라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나누던 이야기가 박씨 어르신의 주름진 손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철수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달래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논배미에 물이 들어차고 개구리 소리가 실개천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고무신 코가 닳도록 동네를 쏘다녔고 길동이, 영철이, 만수와 함께 논두렁을 달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 철수는 그 이후로 어른들의 말씀을 함부로 흘려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장님이 뭔가를 당부하시면 끝까지 귀를 기울였고 구칠복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 말을 거시면 멈춰 서서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귀찮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새벽 골목길을 걷던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된장 한 사발을 보자기에 싸던 그 손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 그 잘못들이 부끄럽고 창피했던 기억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잘못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알고 울어봐야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잘못을 해봐야 잘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살 철수가 그 정월대보름 밤에 배운 것은 단순히 어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교훈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아들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잘못을 한 아이를 꾸짖으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이웃들의 따뜻함. 그리고 함께 잘못하고 함께 사과하고 함께 반성하는 친구들과의 우정. 그 모든 것이 달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깡통 하나 만들기 위해 한 달을 공들이던 그 시절은 이미 까마득한 예시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달래마을 골목에 울려 퍼지던 망치 소리, 탁탁탁탁 못으로 구멍을 뚫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지 않으십니까? 보름달 아래에서 빙빙 돌아가던 그 불꽃의 원이 지금도 눈에 선하지 않으십니까? 그 불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뜨거웠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었고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우리들의 우정이었고 말은 못해도 자식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넉넉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달래마을의 철수는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어느새 하얗게 머리가 센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 손녀들에게 그 정월대보름 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지 않을까요? 그때 그 쥐불놀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공부였다고.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달래마을에 잊지 못할 그 시절의 추억을 들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